2026년 굿즈 시장,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경제 침체로 소비력이 점점 약해지는 지금 그냥 예쁘고 잘 만든 굿즈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걸 사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2026년에 나올 신규 굿즈 관련하여 미팅을 하다 보면 MD나 마케터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고객층 구매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업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건 2026년은 단순 제작의 시대가 아니라 진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변화들, 그리고 실제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굿즈 트렌드를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확실히 키워드 몇 가지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냥 유행이 아니라 브랜드가 올해 방향성을 잡을 때 꼭 참고해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굿즈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들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만 딱 잡고 갈게요. 2022년부터 25년 글로벌 굿즈, 머챈다이즈 트렌드를 정리한 리포트에서 2026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경험,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희소성, 개인화, 그리고 IP 확장과 콜라보레이션. 여기에 2026년 굿즈 디자인 쪽에서는 지속가능한 소재, 거기에 더해 촉각, 후각까지 건드리는 멀티 센서리 디자인, 둥근 곡선 형태와 모듈형 기하학 구조, 그리고 캐릭터, 블라인드 박스, 모듈형 수직 굿즈 같은 키워드들이 붙었고요. Z세대 대상 미디어 쪽에서는 불안 해소 오브제, 로컬 큐레이션 굿즈, 도쿠 굿즈, 실용 굿즈 같은 단어들이 2026년 유망 굿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걸 굿즈맨식으로 정리하자면 2026년 굿즈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내가 사는 동네와 취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매일 쓰고 디지털과 연결된 경험까지 주는 굿즈. 이제부터 이걸 키워드별로 하나씩 쪼개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Z세대를 타겟팅하는 MD 담당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 바로 불안 해소 오브제예요. 요즘 밀레니얼, Z세대는 불안, 번아웃, 우울, 과몰입,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 등 이런 감정들을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즈도 점점 행운을 바라며 나를 힐링해줄 수 있는 오브젝트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안 해소 오브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줄 것 같은 액막이 인형, 혹은 행운 관련 소품들,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는 스키즈볼, 피제 토이, 불을 끄고 키면 색이 은은하게 변하는 무드 등 조명 굿즈, 아로마, 향, 수면 라인과 결합된 캔들, 센트 스틱, 슬리핑 키트. 이러한 제품들의 핵심은 기능보다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굿즈들을 만지고 보고 켜놓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덜 버거워진다. 굿즈맨 입장에서 정리하면 2026년에 먹히는 불안 해소 오브제는 이 네 가지를 같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촉감, 말랑함, 부드러움, 눌렀을 때 손맛이 있는가. 두 번째는 빛과 컬러, 과하지 않은 조도로 위로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색감. 세 번째는 향, 시그니처 향을 아주 은은하게 넣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캐릭터와 스토리,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와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 내러티브. 2025년도에도 성행했었던 이런 불안 해소 오브젝트들은 2026년에는 보다 더 큰 두각을 내보이며 보통 굿즈가 아니라 일상에 스며들어 소비자들의 멘탈 케어 도구와 같은 포지션으로 더욱 부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나 이런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를 넘어서 나 이 동네, 이 도시, 이 공간이 좋아요를 굿즈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섞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지역성, 특정 동네, 도시, 상권, 공간의 아이덴티티와 두 번째인 큐레이션, 브랜드가 로컬에 좋은 것을 골라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서울 권역에서 유명한 홍대, 을지로, 서촌, 성수 같은 로컬 상권을 모티브로 만든 머그컵, 티셔츠, 지도 포스터, 키링, 서울 야경, 부산 바다, 제주 돌담과 같은 일부 키워드들을 시각화한 감성 굿즈, 로컬 카페와 서점, 편집숍들이 협업해서 만드는 한정판 동네 굿즈. 한국 전통 굿즈 쪽에서도 한복, 단청, 미나,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패턴으로 재해석한 키링과 폰 케이스, 그 외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이미 2025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여기에 MBTI, 별자리, 혈액형, 취향 태그 같은 개인화 요소들이 더욱더 많이 붙게 될 것 같습니다. 로컬 굿즈는 단순 관광 기념품이 아니라 이 동네를 혹은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비공식 팬덤 굿즈에 가깝게 되는 영역이 될 건데요. 아마 지역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굿즈를 기획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Z세대 타겟 미디어에서는 2026년 유망 굿즈로 도쿠 굿즈를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 책갈피 하나 더 찍어내는 얘기가 아닌데요. 도쿠 굿즈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행동을 굿즈로 확장해서 경험을 더 길게 끌고 가는 것. 예시를 들자면 북마커와 독서 다이어리 세트를 묶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을 옮겨 적게 만드는 구조, 혹은 독서 등 북앤 그리고 책이 얹는 스탠드형 캐릭터를 합쳐서 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독서라는 포괄적인 경험을 중심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도 이러한 독서 굿즈를 2026년 새로운 키워드로 뽑고 있는데요.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도 이런 독서 경험 확장형 굿즈를 2026년 트렌드로 보고 있다는 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굿즈가 취향 인증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굿즈맨 입장에서 정리하면 도쿠 굿즈는 단순히 책과 묶어서 주는 사은품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용적인 굿즈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다만 2026년 버전 실용 굿즈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그냥 공짜니까 받는다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공짜여도 안 예쁘고 안 쓸 것 같으면 거절하는 시대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굿즈를 이쁘지도 않고 쓸모도 없다면 구매력이 더욱 침체되게 되죠. 그래서 2026년 실용 굿즈 트렌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매일 쓸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인테리어, 패션으로도 견딜만 해야 한다. 맥도날드 머첸다이즈 담당자는 2026년 굿즈 트렌드로 실용 굿즈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가 강조한 의미는 집, 회사, 차, 가방 안 어디에 두든 전혀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하고, 이거 어느 브랜드 굿즈야? 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브랜딩은 숨겨져 있지만 존재감은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쓰면 쓸수록 이용자의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쌓이는 사용 경험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실용 굿즈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데스크 매트, 노트패드, 케이블 홀더, 그립통, 키보드, 팜레스트, 텀블러, 머그, 나열하려면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굿즈맨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앞으로 실용 굿즈라는 말은 인테리어와 더불어 실생활과 함께 묻어나야 하는 굿즈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굿즈 업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죠. 2022년부터 그 후의 흐름을 기반으로 2026년에도 소량 한정판, 드랍 문화는 계속 강세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퀄리티 좋은 굿즈를 넘어 어떻게 출시하느냐 자체가 팬과의 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드랍 컬처는 그냥 한정판 스티커만 붙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 시간대에만 열리는 드랍, 특정 행동, 예를 들어 챌린지 참여, 미션 달성 후에만 구매권을 부여한다든지 1인 구매 개수 제한은 물론이고 추천 판매 등 여기서 구매자들의 공정성을 고려한 판매 방식을 판매자는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리셀 시장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룰을 같이 설계하는 것도 2026년에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 2025년에도 강하게 느꼈던 트렌드인데 2026년엔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키워드입니다. 바로 커스터마이즈 굿즈. 2026년 전략 리포트에서도 온라인 툴을 통해 색상, 문구 등을 지정하면 제작되는 온디밴드 커스터마이즈 제품이 보편화된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알파 세대, Z 세대의 나만의 것이라는 욕망을 채워주는 굿즈, 그리고 재고를 줄이는 생산, 재무적인 장점.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컬러, 문구, 아이콘을 직접 고르는 키링, 텀블러, 노트, 사진을 업로드하면 바로 제작되는 아크릴 스탠드, 포토블럭, MBTI 혹은 내 이름의 이니셜을 조합해서 만드는 키링, 이러한 제품들이 점점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기본 기능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굿즈맨으로서 드리고 싶은 하나의 조언은 모든 굿즈를 다 커스터마이즈로 가져갈 필요는 없고 핵심 라인 중 일부를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게 열어두는 구조가 2026년에는 아마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도 하나 짚고 갈 건데요. 바로 일곱 번째 키워드인 멀티 센서리와 친환경 재질입니다. 2026년 굿즈 디자인 트렌드에서 아주 크게 강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재, 두 번째는 촉각,
후각, 소리 등을 합친 멀티 센서리 경험. 먼저 재질부터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 유기농 면, 생분해성 포장재 같은 에코 매터리얼, 이런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질들이 굿즈 기획에서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로 다뤄지고 있어요. 여기에 촉감 텍스처 트렌드들이 붙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엠보싱 처리를 하였는지, 겉면에 유광을 살렸는지 혹은 무광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는지, 이러한 디테일들이 화면으로만 봤을 때뿐 아니라 손에 쥐었을 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는 굿즈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언박싱할 때 브랜드 시그니처 향이 아주 은은하게 느껴지는 패키지, AR 코드, NFC를 넣어서 스캔하면 음악이나 효과음이 나오는 구조까지 감각을 여러 개 동시에 건드리는 게 2026년 굿즈 디자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2026년 굿즈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기 전에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고 귀로 듣게 되는 물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6년 굿즈 디자인 트렌드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둥글둥글한 곡선 형태, 특히 둥근 사각형 형태인 스퀘어클 구조는 계속 간다. 동시에 미드 센츄리 모던 스타일의 기악 패턴과 모듈형 구조가 다시 뜰 것이다. 캐릭터 굿즈, 특히 수집형, 피규어, 키링, 브릭토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Z, 알파 세대의 특징까지 같이 보면 재미, 수집용, 서프라이즈, 뽑기, 모듈, 완성감, 이 키워드들을 무조건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러한 구조의 굿즈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몇 개를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퍼즐형 굿즈 시리즈, 서로 맞물리게 쌓이거나 연결되는 모듈형 키링 혹은 피규어, 어떠한 디자인이 나올지 모르게 판매하는 블라인드 박스와 시크릿 박스, 그리고 숨겨진 레어 캐릭터, 콜라보 에디션을 섞어 만드는 시크릿 컬렉션 설계. 굿즈맨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결국 이런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굿즈를 하나만 가지면 끝나는가? 아니면 여러 개를 모을수록 더 재밌어지는가? 2026년 굿즈 트렌드는 모으는 재미가 설계되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2026년 굿즈 트렌드는 이겁니다. 불안 해소 오브제, 렌탈을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는 굿즈, 로컬 큐레이션 굿즈, 동시, 동네, 전통을 취향과 엮는 굿즈, 도쿠 굿즈, 읽고, 기록하고, 나를 보여주는 굿즈, 실용 굿즈, 인테리어,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실용템, 리미티드와 드럭컬처, 출시 방식 자체가 컨텐츠인 굿즈, 커스터마이즈 굿즈, 한 사람 다르게 만드는 온디맨드 구조, 멀티 센서리와 친환경 재질, 환경을 생각하며 눈, 손, 코, 귀를 다 쓰게 만드는 굿즈, 형태, 캐릭터, 블라인드 박스 설계, 수집의 재미가 설계된 굿즈.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2026년 굿즈는 나를 달래주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대신해주는 물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굿즈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Z세대, 알파세대 마음을 가져갈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브랜드도, 우리 IP도 2026년 버전 굿즈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팬덤, 고객층을 겨냥한 굿즈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굿즈맨이 그 기획부터 같이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가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산, 퀄리티, 관리, 납기, 예산 구조, 이런 것들까지 전부 현실적으로 보고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작 컨설팅 문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까먹지 마시고요. 2026년 굿즈 트렌드 같이 먼저 보고 먼저 사용해 봅시다. 굿즈는 굿즈맨,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